언피벗을 써서 이 범위를요 언피벗 할 거예요. 데이터가 가공 끝났죠. 머리글이 여러 줄이죠. 언피벗을 써서 엔터. 엄청나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써서 데이터 가공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M365가 있으면 실습 가능하신데요. 그런데 M365가 없으시더라도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그 웹 버전을 쓸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어요. 여기로 오신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회원을 가입하시면 이제 무료로 온라인 엑셀을 쓸 수 있거든요. 람다 함수를 써서 언피벗 함수를 직접 만드는 거는 안 돼요. 직접 만드는 건 안 되지만 이론적인 부분들까지는 모두 실습 가능하세요. 오늘 실습 같이 진행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예제 파일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잘못된 데이터다 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필요성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함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쭉 그렸을 때 여기에 분기, 여기에는 지점, 여기에는 매출이 들어간 원래는 피벗 테이블로 만들었어야 하는 보고서라는 거고요. 원본 데이터는 지점, 분기, 매출이 있는 세로 방향 블록 쌓기가 지켜진 데이터가 있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졌어야 하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는요. 원래는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졌어야 하는 데이터였으니 이거를 원본 데이터로 바꿀 때에는 피벗을 풀자. 그래서 onPivot 함수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onPivot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딱 그렸을 때 행 영역, 열 영역, 감 영역이죠. 자, 그래서 이 영역을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십자가를 딱 그렸을 때 레이블 영역, 행 영역, 머리끌 영역, 열 영역, 감 영역을 나누어서 한번 언피벗을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감 영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금 이 감 영역 데이터는 지점별로 분기마다 매출이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일단 세로로 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3셀을 클릭하시고요. 함수로 to call 함수예요. to call. 자, 이 함수는 범위의 데이터를 세로로 쌓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 값 범위에 있는 데이터를 세로로 쌓아 줄게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감 영역 끝났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머리글에 들어가는 값들을 하나씩 여기에 매칭시켜 줘야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필요한 머리글은요. 1Q, 2Q, 3Q, 4Q 그거죠. 1Q, 2Q, 3Q, 4Q 1Q, 2Q 들어가니까 여기에도 1, 2, 3, 4, 1, 2, 3, 4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머리글도 매칭시켜 줄 건데요. 이 머리글은 똑같이 toCall 함수를 써서 이 머리글 범위를 세로로 바꿔주면 여기 있는 1, 2, 3, 4Q가 1, 2, 3, 4Q로 매칭됐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머리글을 toCall로 바꿨더니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이 1, 2, 3, 4Q가 몇 개가 필요해요. 여기 있는 개수만큼 1, 2, 3, 4Q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바로 expand 함수를 쓰면 가능합니다. expand 함수예요. 밑에 오셔서 expand 함수를 입력하는데요. 자, expand 함수는 어떤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거는 이 머리글 범위를 확장시킬 거죠. 이 머리글 범위를 확장시켜서 이 값에 있는 개수만큼 머리글을 1Q, 2Q, 3Q, 4Q를 반복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이 값 영역의 개수만큼이에요. 6개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오류가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expand 함수는 범위를 확장하는데 확장된 범위는 비어 있을 때에는 오류를 띄웁니다. 그래서 expand 함수를 묶어주는 거예요. if na 함수를 써서
비어있을 때에는요. 비어있을 때에는 이 머리끌 범위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어때요? 1Q, 2Q, 3Q, 4Q가 6번 반복되어서 출력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끝났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만든 이 머리끌 범위를 투콜로 쌓아주면 여기 있는 값 범위에 매칭돼서 머리끌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ifNA 함수를 또 묶어주는 거예요. 투콜 함수로 여기 있는 범위를 투콜로 세로로 쌓아줄게요. 엔터. 끝났죠? 머리끌도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함수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거 수식을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어때요? 각 1Q, 2Q, 3Q, 4Q별로 분기별로 이 값들이 매칭되어서 잘 입력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언피벗 함수를 만들 때 필요한 3개 중에서 2개가 벌써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럼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레이블 범위인데요. 자, 레이블은 조금 달라요. 이 값 영역을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이 지점 범위를 복사해서 딱 이렇게 가져왔을 때 안 될 것 같죠? 지금 여기 있는 레이블 범위는요. 그냥 불러오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는 값은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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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그렇죠? 이 4개가 이렇게 넘어온 거니까 여기에는 용산점 첫 번째 값이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 맞아요. 4개씩 나와야겠죠? 압구정점 4개예요. 압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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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그 순번을 적어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1, 1, 1, 1. 첫 번째 값, 2, 2, 2, 2. 두 번째 값. 그렇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순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실무에서 이럴 때 많죠. 우리 그 실무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다 보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순번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치? 이럴 때 종종 있는데 이거 진짜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어찌되었든 우리가 순번을 만들 때에는요. 1씩 증가하는 순번을 만들든 또는 지금처럼 4개씩 증가하는 규칙적인 순번을 만들든 어떤 순번을 만들지 간에 우리가 뭔가 증가하는 걸 만들 때에는요. 1씩 증가하는 순번이 무조건 기준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필요한 건요. 여기 있는 이 머리끌 개수만큼 또는 이 값의 개수만큼 순번을 만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순번은 몇 개가 필요해요? 총 여기 있는 이 값의 개수만큼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값의 개수만큼 증가하는 순번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레이블에다가요. 순번을 만들게요. 레이블로 시퀀스 함수를 써서 이번에 만들 거는 로스 함수를 써서 행의 개수를 셀 거예요. 우리가 볼 개수는 여기 있는 값 영역 시작 셀 뒤에다가 해시 기호를 붙이면 동적 범위가 바로 선택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범위의 행 개수만큼 순번을 만들게요. 만드시면 어때요? 1부터 24까지 순번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시퀀스 함수로 시작값은요. 쉼표를 2개 추가하신 다음에 시작값은 0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줄게요.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 증가하는 순번에서 4개씩 나누어서 그룹핑 할 거죠. 그쵸? 이거요. 1, 1, 1, 1, 2, 2, 2, 2, 3, 3, 3, 3. 4개씩 묶어서 만들 거죠. 지금 만든 순번을 4개씩 묶을 거니까 이거를 4로 나눕니다. 나누고 나서 그 나누는 값에서 몫만 취해주면 그게 바로 4개씩 증가하는 순번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만든 이 시퀀스 함수를 나눌 건데 함수로 쿼티언트 함수예요. 쿼티언트 함수는 이 값을 나눴을 때 나눈 값에서 몫만 취하는 함수거든요. 이번에 할 거는 이 값을 4로 나눌 거죠. 4로 나눈 다음에 그 몫을 취하도록 함수를 입력하면 어때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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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그룹핑된 값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뒤에다가 1만 더해주세요. 1만 더하기 하시면 어때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만들어지죠. 그럼 다 끝났죠. 이 지점 범위에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 방금 만든 이 순번을요. 묶을 거예요.
choose 로스 함수로 이 순번의 값을 불러올 거죠. 불러올 거고요. 우리가 불러올 범위는 이 레이블 범위죠. 지점 범위에서 괄호를 닫아서 이렇게 하나씩 불러올게요 라고 만들어 주시면 각 지점별 머리글 분기별 매출이 언피벗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방금 우리가 작성한 수식을 잘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범위도 넣고 이런 숫자 값도 넣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자, 머리글에 작성한 함수를 잘 보시면 여기에서 이 범위는 우리가 매번 바꾸는 값이 될 거고요. 그렇죠? 매번 달라지는 값이 될 거고요. 중간에 보시면 익스펜드 함수를 써서 6개를 만들었거든요. 6개를 만들었는데 이 6을 그냥 이 수식의 값으로 때려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범위의 개수가 달라지면 값의 개수가 달라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값도 좀 더 자동화,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자동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 6은 뭐예요? 이 6은 이 값범위에서 행 개수를 보거나 또는 이 레이블 범위에서 행 개수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요. 이 6은요. 저는 로스 함수를 써서 로스 함수로 이 레이블 범위의 개수를 불러오도록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또는요. 그냥 값범위 여기 이 값범위의 행 개수를 봐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편하신 범위로 행 개수를 불러다가 만들도록 함수를 쓰면 조금 더 확장성이 좋아질 거예요. 동일하게 이 레이블 범위로 잘 보시면 뭔가 하나를 바꿔주면 좋을 것 같죠. 이거죠. 4입니다. 이 4는요. 이 머리글 영역의 개수죠. 열의 개수니까 컬럼스 함수를 써서 컬럼스 함수로 이 머리글 개수를 세도록 만들어주면 나중에 우리가 머리글 범위, 레이블 범위, 값 범위를 하나씩 선택해서 넣었을 때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함수가 동작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합쳐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는 hstat 함수를 써서 레이블 범위 샵 쉼표 머리글 범위 샵 쉼표 값 범위 해시를 넣어서 그 엔터키로 입력하시면 하나의 완성된 언피벗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요. 이 방금 여기죠. 오른쪽에 이제 hstat 함수를 써서 합친 이 수식은 지워줄게요. 이거는 지워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let 함수로 일단 수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두고 입력하시고요. let 함수를 써서 이름을 하나씩 만들어 줄 거예요. 저희가 언피벗을 쓸 때 지금 인수가 몇 개 들어갔죠? 인수가 지금 3개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값 범위, 두 번째는 레이블 범위, 세 번째는 머리글 범위 들어갔죠? 이 인수를 하나씩 let 함수로 꽂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값은 이걸로 이 범위고요. 그 다음 쉼표. 두 번째 레이블은요 여기고요. 쉼표. 그 다음 머리글은요 이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쉼표 입력하시면 이 범위는 값으로 만들고 레이블 범위는 레이블 이름으로 만들고 머리글 범위는 머리글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이 범위를 직접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원래는 우리가 아까 수식을 쓸 때에는 이 투콜 함수를 써서 투콜로 범위를 드래그하고 머리글 드래그하고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레이블, 값, 머리글 직접 입력하면은 범위가 선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출력할 산식은요, 오른쪽에 수식은요, 투콜 함수를 써서 값을 세로로 쌓아줄게요.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투콜 값은요, 이 범위는 값 필드죠. 값 필드니까 이 앞에도 똑같이 이제 이거는 값 필드예요 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출력할 값은요, 뒤에다가는 값 필드를 출력할게요 라고 입력하면 값 필드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복잡한 함수도요. 정말 체계적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볼게요. 갓필드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머리끌 필드를 만들어야겠죠. 이 머리끌에 필요한 수식은 우리가 방금 만들었잖아요. 여기 수식을 만들었죠. 이 수식에서요. 등호는 빼고 이 함수 범위만 복사할게요. 네.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렛함수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로 와서 저는 좀 더 보기 쉽게 네,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죠. 자, 됐죠? 이렇게 만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복사한 수식을 붙여넣기 하는데 이 복사한 수식은 머리끌 필드죠. 머리끌 필드는 이겁니다. 라고 복사한 거예요. 그리고 출력할 결과값은 갓필드가 아니고요. 묶어주는 거죠. hstat 함수를 써서 hstat 함수로 머리끌 필드랑 갓필드를 합친 값을 출력할게요. 라고 만들어주면 갓필드 하나, 머리끌 필드를 만들어서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이렇게요. 단계별로 갓, 레이블, 머리끌, 갓필드, 머리끌 필드를 만들고 머리끌 필드와 갓필드를 합친 범위를 출력할게요. 라고 렛 함수를 쓴 거죠. 됐죠? 자, 이제 보시면 이 머리끌 필드에 들어가는 이 인수를 볼게요. 이 범위는 머리끌이 여기에 들어가고 갓범위가 여기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C3F3은 지워서 이건 머리끌이고요. 똑같이 C4F9 이것도 값이죠. 이거는 값이고요. C3F3 이거는 머리끌이죠. 이렇게요. 이거를 받아와서 하나씩 넣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엔터키로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머리끌 필드, 값 필드까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레이블 필드에 있는 공식도 여기 작성한 함수도 쭉 복사할까요? 자, 복사한 다음에 똑같이 렛 함수에서 마지막 인수죠. 자, 마지막으로는 레이블 필드고요. 레이블 필드는 이 함수인데 여기 있는 범위는 레이블 범위고요. 여기 있는 C3F3 보시면 이거는 머리끌 범위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J3 해시기요. 이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값 범위, 이 세로로 쌓인 범위는 지금 여기 있는 공식에서 어디를 보면 돼요? 맞아요. 값 필드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레이블 필드까지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레이블 필드까지 합치도록 hstat 함수를 완료하는 거죠. hstat 함수까지 완료를 하신 다음에 엔터키로 입력하시면 어때요? 앞으로 값 범위, 레이블 범위, 머리끌 범위만 넣어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값들은 다 여기 있는 인수를 참고해서 작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있는 범위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 끝났죠. 이제 앞으로는 렛 함수를 만들었으니까요. 이거를 묶어줄게요. 다시 이거를 묶어서 람다 함수로 묶어서요. 우리가 받아올 범위는요. 값 범위 어떻게 할까요? 값 범위, 레이블 범위, 머리끌 범위를 받아오는 람다 함수로 만들어 줄게요. 마지막에는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람다 함수로 묶었으니까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바꿔주는 거죠. C4F9는 값범위를 받아서 이렇게 넣어줄 거니까 이거는 값범위고요. 그리고 B4, B9 이건 레이블 범위죠. 레이블 범위고요. 마지막 C3F3 이거는 머리끌 범위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앞으로 값 범위를 선택한 게 이렇게 들어오고 레이블 범위를 선택한 게 이렇게 들어오고 머리끌 범위는 이렇게 들어와서 열 피벗 해제된 언피벗된 배열이 반환되는 함수가 완성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괄호 여시고요. 첫 번째 값 범위 드래그 쉼표, 레이블 범위 드래그 쉼표,
머리끌 범위 드래그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어때요? 언피벗 끝났죠. 다 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은 나만의 함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뭔가 복잡한 거를 강의 시작 전에요. 이 함수 딱 봤을 때 야, 이게 대체 뭐지? 아, 이거 어떻게 만들지 싶었지만 어때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다. 단계별로 하니까 할만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들었으니까요. 이 테스트한 인수는 지워줄게요. 이거는 지우고요. 이 함수를 복사한 다음에 수식 탭에서 이름 관리자로 이름을 추가하는 거죠. 새로 만들기로 방금 만든 함수를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름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만의 함수니까 my onpivot 이렇게 해볼게요. my onpivot으로 만들 거고 이 함수는 값 범위의 데이터를 레이블과 머리끌 기준으로 열 pivot 대체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까지 깔끔하게 적어줄게요. 그러면은 방금 만든 람다 함수가 my onpivot이라는 함수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해서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건 지워도 돼요. 이거는 지워도 괜찮겠죠. 오른쪽에다가 my onpivot을 하는 거고 값 범위 선택, 레이블 범위 선택, 머리끌 범위 선택, 엔터 끝났죠.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보세요. 자, 이 범위를 한번 표로 바꿔볼게요. 이 범위를 쭉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이 범위를 표로 바꾸고요. 이 표는 뭐 예를 들어 지점별 매출 이렇게 만드시면 나중에 보세요. my onpivot을 써서 자, 값 범위 드래그, 레이블 범위 드래그, 머리끌 범위 드래그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름 범위는 표에서 구조적 참조를 써서 동적으로 범위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뭐 홍대점 9,000, 8,000, 7,000, 5,000 넣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저는 지금 이 my onpivot 함수를 쓴 다음에 저는요 이거를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sort 함수를 써서 저는 이 데이터를요 여기에서 값 범위는 세 번째 필드니까 세 번째 필드를 내림차순 -1로 정렬할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또는 take 함수로 저는 여기에서 상위 3개를 볼 거예요. 또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데이터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